지난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이제는 시범 운영 단계가 아니라 정식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단속도 확실하게 이뤄질 거고요. 범칙금을 살펴보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 7월하고 올해 1월 두 번이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내용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오죽하면 경찰도 헷갈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방법을 습관화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 7월에 이 이슈를 한창 많이 접하는 운전자들은 아직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완전히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만 잠깐 정지선에 멈춰섰다가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행자가 있는지만 따지면 된다. 이걸 기억하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지선 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이걸 지나서 코너를 돌아 나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러면 일단 직진차들하고 똑같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요. 정지선 뒤에 있는 횡단보도,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 가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서행해서 건너가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직진 신호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코너를 돌아 나간 다음에 횡단보도가 또 나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엔 이게 헷갈렸던 이유가 자동차 신호,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는지 이런 것까지 죄다 따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우회전 차로가 꽉 막히고, 이런 차들을 피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는 차들 때문에 직진 차로까지 막히는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싹 바뀌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멈춰있는 차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하면 되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답답한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설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운전자들이 헷갈릴 일도 없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내용을 발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데이터만 보면 싹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고 감소인데요. 저는 이 사고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 개정 내용부터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우회전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좀 더 예민하게 인식하고 보행자는 우회전하는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한마디로 사고 감소잖아요. 그러면 사고 데이터부터 보는 게 맞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보행자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연평균 12%씩 감소해서 2017년에는 1675명이던 게 2021년에는 101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 다음이 51세에서 60세였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던 어린아이나 학생들 사고는 오히려 적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60곳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 보행 환경 요인 중에 횡단보도 위치랑 신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역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시설 요인으로 이어지는데 신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보행자가 잘 안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던가 신호가 잘 안 보인다던가 이런 게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차량 과속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큰 대로변에서 갑자기 우회전으로 이어지는 곳 있죠. 섬 형식으로 횡단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겁니다. 보행자 기준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횡단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게 70%에 달했고요. 운전자를 기준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게 63%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이터들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다는 건 결국 교육과 처벌 수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운전면허 교육이라던가 사회적 교육이 있어서 무단 횡단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자주 보는 뉴스나 TV 공익 광고 같은 곳에 이런 걸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고 횡단보도에는 안전시설물, 예컨대 소리로 경각심을 위해 안내해주는 방식 같은 걸로 일종의 습관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성 같은 것도 같이 알려주면 좋죠. 횡단보도를 잘못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다친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한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벌금도 상당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횡단하는 방법을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회전 사고 취약 지점을 분석한 데이터는 어땠나요? 결국은 우회전하는 방식보다도 시설물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처벌이나 단속 방식을 강화하는 게 두 번째였죠.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거나 신호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수가 가장 많았잖아요. 제가 관련 영상에서 이걸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회전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데 단순히 일시 정지만 한다고 해서 모두를 위한 개선이 이뤄지냐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통계 자료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보행자 입장에선 다가오는 차가 더 잘 보이게, 운전자 입장에선 건너려는 보행자가 더 잘 보이게 해야 하는 게 근본적인 사고 원인 개선책이었고, 이걸 생각한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조정하던가 애초에 처음부터 우회전 신호를 늘리겠다고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여러 번 나왔고 홍보도 제각각이고 바뀐 내용마저도 미흡해서 운전자들 혼란만 가중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우회전 신호 도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운전자들이 원하고 요구하던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인데, 경찰청이 올해 추진하는 교통정책 중에 대각선 횡단보도랑 동시 보행 신호, 그리고 우회전 신호를 늘려서 우회전 사고를 줄인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 운전자들이 한창 우회전 관련 정보로 혼란이 많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요구 중 하나죠. 우회전 방식 개선이고 뭐고 그냥 횡단보도 신호를 동시에 들어오게 만들면 모든 방향 차들이 멈춘 상태에서 보행 신호가 켜지고 보행자도 이때 횡단을 하니까 당연히 사고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으면 대각선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신호를 두 번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는 거니까 보행자한테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가 감소해서 2,735명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륜차는 459명이었던 게 484명으로 늘었고, 자전거는 70명이던 게 91명으로,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도 19명이던 게 26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분율로 치면 최대 36.8%가 증가한 건데, 이 소리는 결국 이동수단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수단을 강제할 수 있는, 예컨대 오토바이들 보면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걸 굉장히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를 설치해버리면 오토바이가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명백히 신호 위반이거든요. 가끔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인데 우회전인 척 꼼수를 부려서 가는 경우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신호가 생기면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덜할 거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개선과 설계가 같이 이뤄지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건드리면 단계별로 충분히 해결책이 나오는데 뭐가 그리 급했냐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 교통 문화 전체를 따진다면 단순히 우회전 방법을 바꾸고 단속을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건드리려면 운전면허 제도도 싹 뜯어 고쳐야 하고요. 교육 과정도 개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우회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보면 모든 운전자들은 우회전과 관련된 과거의 데이터를 싹 다 지우시고 새로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설계와 개선을 했다면 적어도 혼란이 가중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큰 틀을 뒤집기 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 있으라 했다가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큰 틀은 충분한 설계를 한 다음에 정해두고 단속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효과가 별로 없더라, 범칙금을 좀 더 올려서 경각심을 좀 더 줘야 할 것 같다, 운전자들은 조심하는데 보행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서 보행자 관련 내용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게 계도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표지판을 바꾸거나 도로 페인트를 싹 다 다시 칠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교통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줬으면 합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좋은 취지가 귀찮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려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